제가요, 어제 이제 탄핵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야기하니까 제 말이 옳은데도 섭섭하다. 또 처음에는 탄핵이라 하다가 중간에 거국 중립 내각이라 하다가 왜 또 이 말이 바뀌느냐. 제 입장을 이해를 하는 사람조차도 섭섭하다 소리 많이 하고 황장수가 배신했다 베레벨 소리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러면 왜 처음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했다가 거국 중립 내각이 필요했다가 법적 절차라고 또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법적 절차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초반에 검찰 수사하는 거 보고 이거 수사 틀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그냥 별것 아닌 걸로 뭉개버리고 입 다 맞추고 증거 다 없애고 도망 다 가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조사가 안 된다. 특검도 제대로 되겠느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데모가 심상찮아지고 하니까 검찰도 겁을 좀 먹어서 수사가 약간씩은 옮아갔습니다. 지금도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는 보지는 않지만은 법적 절차를 밟을 정도는 이미 너무 많이 나와서 덮지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법적 절차를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 제가 법적 절차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수준의 수사로는 법적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 잘못했습니다. 많이 잘못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대통령으로 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럼 역대 안 그랬냐고요? 역대 그런 놈 많았죠. 그러고도 다 빠져나갔지요. 왜 박 대통령은 그걸 청산 안 하고 본인도 그 대열에 합류하는 길을 택했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다 이야기를 했고요. 정치적이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고난을 디디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말한 거 다 찾아보세요. 그럼 지금 최순실 문제가 불거졌는데 제가 지금 DJ 이야기하고 YS 이야기하고 노무현 이야기하고 이명박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이 사태가 마무리되면 짚을 기회가 오면 할 겁니다. 자, 탄핵은 친박 비박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그 탄핵은 황장수가 말하는 탄핵은 진짜 탄핵시키려고 하는 탄핵이고 비박이나 친박이 말하는 탄핵은 대통령이 위하는 탄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정말 정치권에 얼씬도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입에도 올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김무성 의원이 지난 14일날 탄핵을 주장한 뒤에 김성태도 간세했고 친박은 공식적으로 반대지만 내부적으로 하야보다는 탄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헌정 중단을 막자며 탄핵을 거론하지만 내심으로는 원하는 목적은 다르다. 비박은 박 대통령이 자진하야 할 가능성이 없다. 왜냐? 박 대통령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잘 모르는 야당들만 하야 퇴진을 이야기합니다. 저도요, 박 대통령이요, 김종필 말대로 5천만이 달라들어서 물러가라 해도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야권과 거국 내각 구성 협상도 풀리기 어려울 거고 안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되면 그걸로 해서 박 대통령이 명예나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임기나 채우고 가라.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회의는 있었지만 어쨌든 진실은 그래도 거국 중립 내각이 되면 수사는 제대로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것도 틀렸기 때문에 접은 겁니다. 자, 헌법에 보장된 퇴진 수단인 탄핵이 그나마 전국을 풀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건데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될 거고 그러면 정치적 영향력이 상실될 거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김무성 대표는, 이런 사람들은요. 친박계는 조원진 최고위원이 최고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탈당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친박 내부에서는 탄핵이 나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하야를 요구하는 촛불 민심을 잠재울 수 있다.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탄핵 발의해서 통과시키는데 최대 2달, 헌법재판소에서 최대 6달, 또 선거 다시 한다면 2달, 합치면 10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거의 임기 다 채우고 최순실 파문도 가다 보면 가라앉을 거고 그 과정에서 보수층이 재집결하지 않겠나, 이걸 내다보는 건데요. 저는 그러면 왜 탄핵을 이야기하느냐. 저는 친박 비박 모릅니다. 박 대통령 하야 퇴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역사적으로 확실히 책임이 있는 사람마다 박 대통령부터 3인방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요. 앞에 도둑질 해먹은 전직 대통령들도 문제도 차례대로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번에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만큼 규정을 당하고 법적인 규정을 당해야 그것이 역사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의 발전이나 역사의 발전에서 박 대통령이라는 개인적인 인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국민을 위해서 집착을 했습니까? 근데 왜 국민은 그분을 위해서 집착합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부분을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격불도 한번 안 지어보고 먼발치에서 보지도 못한 분들이 사적인 감정으로 이 사태 해결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하청 보수들이 자극하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할 때 됐습니다. 자, 한 명이 확실히 단죄가 되면요, 남은 부분에서 성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전부 다 불러내서 과거의 잘못도 단죄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요, 하야 퇴진하라 한다고 단죄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 단죄가 안 되고 물러나는 거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야당이 몰아냈다고 돼버리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것은 다 덮어져 버립니다. 재벌들이 어떻게 장난을 쳤느냐, 최순실이 어떻게 정권을 농락했느냐, 실제로 알고 보면 이거는 부패 커넥션인데 이거 다 덮어버리고요. 니만 가면 다 덮을게. 이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특검에 별 관심도 없다가 하도 조지니까 이제서 특검하겠다고. 진작해야죠. 자, 관심 없습니다. 단죄되는데. 왜? 단죄하다 보면 저것도 튀어나올 수 있어요. 최순실 잡다가 보면 누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제가요, 왜 이런 문제에 민감한가 하면 유병헌이 문제 때 진짜 너무 뿌리가 깊으니까 다 합의해서 덮어버리면서 중간에 이거 끝까지 유병헌 문제 규명해야 된다는 저를 완전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저를 죽여버린 거죠. 제가 유병헌 사태 이후에 온갖 순환을 겪으면서 정말 정신없는 상태에서 이 황장수의 한국탐험 1국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별로 팔리지도 않았고 출판사에서 시리즈로 엮자다가 연락도 안 옵니다. 이게 카바에 보면 50억 유병헌 골프채를 파헤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외롭게 외치는 바로 그 사람 황장수, 이게 이 표지에 글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대한 우리의 요구라는 부분을요, 뒤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뒤에 뭐 10개 항을 갖다가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빼고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국민을 믿고 유병헌 뇌물로비 특검을 지시해야 한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책임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에 있다.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은 목숨을 거는 자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용감히 나서야 한다. 박 대통령은 가족도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순실이 있었군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했다. 최순실과 결혼을 한 유사 가족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시는가? 두려워할 게 많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을 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다. 무능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힐 것이다. 이게 2014년 9월 달에 쓴 책에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대통령이 나서면 애국지사들이 줄을 잃을 것이다. 정치계에도 검찰과 경찰에도 양심적인 지사들이 왜 없겠는가? 그들에게 특검을 맡겨야 한다. 저는 이때요, 박 대통령한테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때 주고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음고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를 않겠습니다. 이때 겪은 수모에 대해서 법정까지, 검찰까지 간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벌어졌던 이상한 일들, 저보고 무슨 종편에 자주 나가서 좋겠네, 요즘 돈 벌겠네. 제가 종편에 나가기를 기대한다면 오늘 이런 뉴스 브리핑 안 해야 됩니다. 이게 제 종편이나 방송 나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어느 방송사를 하시는 오나분이 저한테 기띔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편에 저만큼 출연 정지가 많이 된 사람도 없고 종편에 광고를 주는 한국 최대 기업들을 저만큼 씹은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 말을 좀 가려가면서 하고요. 꼭 법대로 해야 말 조심하겠습니까? 예의를 좀 갖출 줄도 하십시오. 대한민국에요, 솔직히 말하면 정치가 왜 앞으로 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정치권 주변에 백을 둘러싸고 있는 쓰레기가 전체 국민의 각각 한 5%씩 있다고 봅니다. 좌우에요. 이 쓰레기들을 걷어내고 그야말로 참된 국민들이 앞장을 설 수 있어야만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앞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모양인 부분에는 그 쓰레기들이 사라져야 된다. 그 쓰레기도 국민이 나갑니다. 자, 이 와중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개헌하고 퇴진을 같이 묶어서 새누리당 비박과 그 다음에 제3지대 세력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새누리당 해체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황장수 또 해체되면 그거 가서 정치할 거라. 에레기 이 나쁜 인간아, 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날 그래밖에 안 봅니까? 붙으려면 좋을 때 붙었지요. 지금 붙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고 합니까? 회원이나 빨리 많이 모아오세요. 5,000명 되면 당 만들 거니까. 때가 되면 합니다. 저보고 왜 안 나섰냐 어쩌냐 하는데요. 때가 되면 합니다. 지금 이게요,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매일 이 방송을 하는 이 고통과요, 스트레스를 보통 사람이 왜 감내를 하겠습니까? 이게 사람 할 짓인 줄 압니까? 하루 종일 이거와 더불어서 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돈이 됩니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를 드리는 거는요, 그야말로 이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최순실 문제를 골치 아픈 문제다, 우리나라가 이걸로 망할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걸 중심으로 이 나라의 새로운 토대가 바로 잡아져서 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얼마나 피해를 끼치는가 제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난 11월 14일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에서 생일이 아마 생신이 박정희 대통령 10월 14일인 모양입니다. 탄생 99주년 수모제에 한 민간단체 12명의 10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였는데요. 이때 분위기도 싸늘했다는 겁니다. 생가 앞에서 만난 백모 씨는 구미 지역이 배출한 위인이라지만은 계속 이런 기념을 해야 됩니다. 딸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도 줄어들고 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의 가족 한 분이요, 박 대통령이 잘못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다 갉아먹고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2년 반 전에 들었습니다. 자, 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입구에서는 박근혜 퇴진을 뜬 피켓 시대까지도 몰려왔습니다. 이제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만드는 일은 당분간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딸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추락을 해서 안타깝다. 그야말로 박정희 일가에 대한 신화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경수 여사에 대해서 JP 말을 빌은 부분까지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축하 분위기 속에 열려야 될 박정희 대통령 백수잔치가 최순실 사태로 엉망진창이 된 게 가슴이 아프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준엄한 경고와 명령에 대해 비겁하게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실책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박정희 딸답게 용기 있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그게 아버지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가 추락되는 것이 안타깝다. 딸의 잘못으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 저평가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 대전에서 왔던 한 참석자는 박정희 대통령은 굶주린 백성을 가난으로부터 구해낸 위대한 지도자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박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없었을 거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위대한 인물인데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다가 최순실 같은 사람한테 빠져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시계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시계를 다 이렇게
나눠주죠. 한때 기업인 시민들한 공무원 정치인한테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서로 그 시계를 안 차고 다니려고 한다. 그 시계를 받았던 공무원도 다 술자리나 이런 데서 시비 걸리고 친구들도 핀잔을 하고 있어. 버스 버리고 다른 시계를 차고 다닌다. 대통령 표창장도 한낱 종이로 전락을 해버렸다. 공무원들이 대통령 표창 받는 부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집이고 어디고 백에 걸어놓는데 이제는 다 떼가지고 앨범 안에 넣어놨다. 식당에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있으면 항의하는 손님들이 있어서 다 치운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엮여서 만드는 이 사태가 역대 이 게이트와는 정권 비리하고는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왜 다르냐? 대통령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점, 대통령 친인척이 아니라 직책 지위가 따로 없는 단순한 지인이 비리를 주도했다는 점, 특정 현안에서 이렇게 해먹은 게 아니라 뭐 자원외교에서 해먹는다든지 원전에서 해먹는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라 국정 전반을 농단했다는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잘 안 느껴지십니까? 본인이요 몸을 던져서 대한민국이 건전하고 개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개혁보수의 씨를 뿌리고요. 본인은 지금부터 욕심을 버리고 주변을 정리를 해가길 바랍니다. 어차피요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탄핵까지 가기 전까지 10개월이 걸릴 건데요. 어차피 임기 다 채우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에 시위도 격화될 거고 이제 폭력 사태도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위부터는 폭력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국민들의 분열도 더 심화될 거고요. 일정하게는 박 대통령이 원하는 보수의 결집도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보수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자, 그래서 뭘 얻고자 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빨리빨리요. 본인의 잘못이 확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서 본인은 역사 앞에 당당히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에 본인이 하고 가야 될 일이 뭔지를 최소한의 일이 뭔지를 생각하고요. 그것만큼은 다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고요. 자,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